파이팅 배승입니다. 4부 시작합니다. 수요일 정치권의 속사정을 모두 풀어내는 정치 비하인드. 서정욱 변호사, 박원석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치권 속사정 다 풀어내주세요. 네. 그리고 그 새로운 미래예요. 맞습니까? 김종민 네. 의원 탈당했죠. 그렇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왜 속사정 말씀 안 해주세요? 그거는 예정된 거였어요. 아, 예정된 거였어요. 네, 그 사실 총선 이후에 네. 전당대회를 할 게 아니고 근본적인 재창당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은퇴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김종민 의원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출을 했는데 네. 이제 그런 의견이 모이지 않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여전히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 뭐 이런 정체성이나 그런 성격을 벗어나기가 어렵고 그렇다면 그 당에서 뭔가에게 정치 활동을 하긴 어렵겠다 이런 판단을 김종민 의원이 내린 게 아닌가 싶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유일한 현역 의원이었는데 예. 민주당이 제기한 계엄령 준비 의혹에 대한 파장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가요. 한 라디오 방송에서 본인에게도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이 지도부가 뭐뭐 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좀 비꼬았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 계엄령 예. 말이죠. 한마디로 저는 이제 이걸 유언비어라 보거든요. 유언비어. 근데 이거 빗자가요. 네. 유언비어가 이제 빗자가 바퀴벌레 빗자입니다. 안일 빗자에다가 곤충할 때고 충자를 쓰면요. 아, 예. 곤충보다 더 못한 게 바퀴벌레인데 예. 이게 엄청나게 그 번식력이 있어요. 예. 바퀴벌레 정말 해롭잖아요. 예. 박멸에 때려잡아야죠. 예. 저는 이걸 그 계엄령을 뭐게 그 부추기는 또는 선동하는 이런 자들은요. 예. 바퀴벌레보다 우리 사회 해로운 자예요. 누군지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바퀴벌레 할 때 그거 빗자입니다. 아. 따라서 바퀴벌레 때려잡듯이 예. 이런 이제 사회 괴담이나 가짜뉴스나 선동질 예. 이런 자들은요. 우리 사회 발 못 붙이게 됩니다. 아. 정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가짜뉴스입니다. 연배입니다. 그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온라인이나 강성 당원들 사이에서 이제 떠들 법한 얘기인데 이게 최고위원의 입을 통해서 또 대표회담 자리에서 당대표를 통해서 외부로 나오다 보니까 이슈가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7년에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계엄 대비 문건을 작성해서 그게 내란 예비 음모죄로 수사를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무혐의가 났어요. 예. 조현천 씨 물론 이제 미국에 상당 기간 도피하고 있다가 돌아와가지고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만 당시에 문건이 작성됐던 건 사실이고 또 그 문건에 보면 초안에 국회의원들에 대한 일종의 예비 검속과 같은 그런 체포 계획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일이 진행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이제 추측인데 근거는 없어요. 근데 저 얘기를 민주당이 왜 저렇게 확대시키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게 별로 정치적으로 득이 안 되고 네. 윤 대통령 최근에 네.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 이제 다시 하락이 시작됐잖아요. 총선 끝나고 나서. 그리고 심지어 이제 20% 장벽도 깨질지도 모른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냅둬도 무너지고 있는데 굳이 저런 얘기를 해서 오히려 대통령실이 뭔가 발끈하고 야당의 근거 없는 루머를 확산시키고 있다라는 식의 반론을 제기할 여지를 왜 주는지 모르겠고 민주당 내에서도 약간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당황하는 것 같아요. 아니 본인들도 근거를 모르는데 최고위원하고 대표가 저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그라들 거다. 더 확산돼봐야 득이 없다 민주당한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민주당 연일 계엄령 그게 하나 이유가 있다. 있어요. 예. 옛날에 2016년 추미애 대표가요. 예. 빨리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지금 계엄 선포를 한다. 선포하기 전에 1초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 이랬거든요. 네. 지금 저는 자국에 계엄령 하는 이유가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10월 달 되면 배지가 뭐 1심이지만 배지 상실되거나 이제 그 피선거권이 제한되면 네. 엄청나게 그 재판에 불복, 개딸들 어떻게 보면 이게 불복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들이 살려면 대통령 탄핵을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이제 광화문에 가면 100차가 넘어요. 예. 촛불 행동이 대통령 끌어내려야 된다. 탄핵하려고 하면 이게 가장 겁나는 장애물이 계엄인 거예요. 예.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으로 대항하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미리 김빼기로 계엄하면 예. 나중에 실제 계엄 못 하거든요. 결국 저는 재판 불복을 통해서 네. 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하려는데 혹시라도 이게 계엄으로 대항할까 싶어서 미리 사전에 대비하는 그래서 지금 계속 계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재판 불복과 탄핵에서는 음모다 이래 봅니다. 아니 근데 이제 네.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에서 그 불가능한 걸 알면서 저는 얘기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탄핵 소추 절차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계엄으로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계엄은 바로 국회의원 과반 이상이 결의하면 해제가 되도록 네. 돼 있고 국회의원 체포요? 다 동의를 체포 동의안을 받아야 돼요. 네. 그게 아니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체포하면 그건 쿠데타입니다.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죠. 어떤 군이 그런 그 명령에 따르겠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고 불가능하다는 걸 뻔히 알면서 또 민주당이 이걸 탄핵 빌드업을 하고 있다고 거꾸로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이제 서정욱 변호사가 하는 건데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실체 없는 얘기를 이제 하지 말고 좀 네. 생산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생산적인 얘기를 하자. 알겠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지만 야당에서 비토권을 행사하면 끝나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주장했던 또 제보 공작 의혹은 빠졌다고 하는데요. 이게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법이 맞는 건가요? 아이, 전혀 아니죠. 네. 한마디로 이게 문의도 비슷하지도 않아요. 이거는 그냥 원래 안 하고 원래 특검은 똑같아요. 네. 민주당이 추천하나 네. 민주당이 비토하나 어차피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잖아요. 추천하나 비토하나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올 때까지 비토하면 되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이거 똑같은 거기 때문에 조사 못 일고의 가치도 없고요. 예. 이번에 뭐 만에 하나 네 번째 통과하면 네. 네 번째 거부권 하는 거죠. 아, 예. 또 일어나고 이게 또 대통령 거부권 안 한다고 떠들 거예요. 자기들이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라고. 예. 아니 말도 안 되는 법을 안 만들면 거부권 안 할 거 아닙니까? 원인을 누가 제공했냐 말이에요. 예. 빨리 이게 이런 거 처리해야죠. 아 근데 한동훈 대표한테는 제3자 특검법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거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그것을 끝내야지. 아 왜 비토권이냐고. 한동훈 대표가 이제 비토권이 있는 걸 하자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특검법도 반대하는 분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게 논점이 잘못된 것 같고 한동훈 대표의 특검법을 야당이 발의해 줄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거 아니다 이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 뭐 동의 안 하는 건 좋은데 본인이 얘기한 걸 왜 야당이 해줘야 됩니까? 본인이 해야지. 그러니까 본인은 못하면서 이건 내가 제안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우스꽝스럽다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공수처 수사 기다리겠다 뭐 이런 건 것 같은데 당내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슬쩍 말을 바꾼 건데 공수처 수사 결과가 본인이 원할 때 나와 줍니까? 연말까지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당내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제가 화세월이라고 봅니다. 설득이 안 되고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임명한 정책위의장도 딴소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야의 전선 사이에 딱 끼었어요. 본인이 제시해놓은 프레임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의원 10명이라도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예. 발의를 하든지 아니면 뭐 미안한데 네. 내가 그때는 생각이 좀 짧아가지고 우리 당의 상황이나 대통령의 경로를 모르고 예. 말을 신중하게 못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라고 하든지 예. 양당 간에 어느 시점에선가 결정을 해야 될 거고 시간 끈다고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온다고 네. 특검의 필요성이 사라질 만한 수사 결과 나올까요? 저는 그런 수사 결과 절대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 비추어 봤을 때 자승자박이긴 한데 네. 한동훈 대표는 지금 야당한테 이거 내가 그 제안한 특검법 아니야라고 할 때가 아니고 그럼 본인이 제안한 특검법을 당 내부를 설득하고 용산을 설득해서 네. 어떻게 발의할 건지 그거는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아 그래요.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 지금이라도 빨리 처리해야죠. 이제 특검법 이거 아예 뭐 이제 접어야 됩니다. 근데- 어차피 당내 설득이 불가능하고요. 예. 계속 이게 뭐 궁색해집니다. 계속 할 것처럼 하면 네. 깔끔하게 국민 앞에 네. 내가 옛날에 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 공수수사나 경찰의 임성근 무혐의 보니까 필요 없더라. 이래 이제 그 국민 앞에 설명하고 접어야죠. 아니 근데 한동훈 대표는 계속 할 그러면 있지 이제 그 않을까요? 하지도 못하면서 계속 더 정치적으로 예. 궁지에 몰린다니까요. 몰리는데 그럼 예. 한동훈 대표의 공약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이제 명분을 만들기 나름이잖아요. 그때는 공약이 맞는데 예. 이후에 공처가 대통령 핸드폰까지 압수해봤던데 예. 아무것도 없더라. 예. 아니 특검도 수사잖아요. 예. 뭐 범죄 혐의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아니 대통령이 통화인가하고 경로했다는 이야기 요거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누가 경로하고 통화 내용이 있으면 다 특검합니까? 조금이라도 일이라도 뭐 혐의가 있어야지. 네. 대통령이 뭐 불법 외부 개입했던 혐의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걸 왜 특검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혐의가 왜 없습니까? 장동혁 최고위원은 경로하고 예. 사방팔방 전화하고 그 전화하고 그러는 과정에 이첩보류라는 결론이 바뀌고 애초에 국방부 장관이 이첩하라고 사실상 결재까지 했다가 이 자체가 정황이고 증거죠. 그런데다가 아마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러면 시점상 보면 9월 말이에요. 9월 말 10월 초일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재보궐선거가 있어요. 아마 재보궐선거가 그거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 재보궐선거 망하면 그 책임을 한동훈한테 뒤집어 씌울 겁니다. 그 한동훈 대표는 아마 재보궐선거 이후에 당대표 자리를 못 지킬 가능성도 있어요. 당의 존립 근거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서정 변호사는 그걸 원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잘 판단해야 돼요. 지금 이게 시간 미루고 아니 어쩔 수 없이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죠. 뭐 예. 이럴 문제가 아니에요. 용산의 칼날은 예. 야당을 향해서뿐만이 아니라 본인을 향해서도 날라오고 있다. 예. 잘 봐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 재보궐선거 이후에 한동훈 대표 나가길 바라세요? 아니요. 저 왜 당원 60% 뽑은데 왜 나갈 바랍니까? 그러면 지금 내야 되는 거 그 아닙니까? 말이 아니 근데 예. 지금 10명이 돼야 발의가 되잖아요. 예. 10명 모으기 어려워요. 아니 어려운데 왜 한다고 했어요? 그때는 이제 그때 당대표 전당대회니까 예. 아마 국민 여론을 생각해서 예. 그랬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국민 여론이 원하니까 예. 당대표 선거할 때는. 예. 근데 말을 바꾸려면 그냥 바꾸려면 국민들 보기 민망하니 제 말은 제가 팁을 훈수를 알려주잖아요. 어떻게 해요? 공처가 핸드폰까지 수사했는데도 아무게 안 나오더라. 예. 또 이제 임성근 사단장이 무혐의가 되더라. 예. 그러니까 내가 전당대회 할 때는 특검 받을 것처럼 했지만 지금 상황이 변했다. 예. 이렇게 국민한테 설명하면 국민들이 한동훈 대표 이해할 거 아닙니까? 제가 가르치잖아요. 아니 용산이 이해하고 당대표는 놔둘 거예요. 그러나 미래주자 한동훈의 가치는 이제 추락하는 거죠. 국민적으로는 그 용납이 안 될 거고요. 뭐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정수가 없으면은 그렇게 해서 당대표 자리를 지키든가 아니면 한판 붙고 나서 당대표 던지고 네. 미래 가치를 키우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죠. 그때 되면 미래 가치가 다시 커집니까? 어쨌든 현직 대통령하고 이렇게 국민적인 지지도가 있는 이슈를 가지고 충돌하면 네. 그건 한동훈 대표한테 득이 되죠. 그렇군요. 한동훈 대표가 취임 후 첫 TK 지역 방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습니다. 한 대표는 방명록에 박정희 대통령님의 산업화 결단 덕분에 오늘이 있다라고 적었는데요. 어떻게 이 행보는 뭐라고 보세요? 한마디로 이제 보수를 대결집하겠다. 네, 갑자기 일단 보수는 이제 누가 뭐래도 이승만, 예. 박정희 대통령. 예. 그리고 지금 계신 분 중에는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예. 이렇게 결집하면 되거든요. 예. 아마 그 행보라고 저는 봐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뵙고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생각을 갔는데 예. 좀 어제 좀 약간 불상사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박근혜 왜 누가 구속했냐? 박근혜 대통령 이런 데 일부 뭐 또 보청에서 그걸 항의하는 이런 소동이 있었긴 하지만 네. 뭐 저는 이런 행보는 잘했다. 이런 데 박정희 대통령 찾은 거는 예. 잘했다고 봐요. 아 근데 지금 뭐 이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3자 특검법 받으라고 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특검 무시하고 그냥 이래. 가는 이게 거군요. 약간 힘든 거예요. 원기 회복하러 간 겁니다. 아 원기 회복이요? 네, 고립무원이니까 예. 텃밭에 가가지고 기운도 좀 받고 예. 텃밭 따지기도 하고 보수층 환심도 좀 사고 예. 이러겠다는 건데 갔다 오면 원점이에요. 이걸로 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어요. 네. 이게 지금 지지율이 전부 동반 하락하잖아요. 네. 본인 컨벤션 효과도 끝났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 나온 위기감 때문에 간 것 같은데 그런다고 외연이 확장되거나 지지율이 오르거나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지지층 결집도 안 된다 이 말씀이세요? 별로 안 되고요. 아니 뭐 서정욱 변호사 같은 영향력 있는 유튜버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을 안 갖고 있고 계속 비토를 놓는데 계속 갈라치고. 어떻게 지지층 결집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헌 발언인데. 제가 보기에는 저거 불필요한 행보라고 보고 불필요한 행보였다. 오히려 본인이 지금 의정 갈등 문제라든지 삼자 특검이라든지 이렇게 대통령과는 좀 결이 다르게 던져놨던 대신에 국민적인 지지가 있는 이런 현안을 풀어내는 정치력을 보여야죠. 지금 뭐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각하고 뭐 서문시장 간다고 이게 해결이 됩니까? 근데 의원총회 뭐 한다고 하더라도 의원들이 안 모인다면서요. 지금 이제 그런 게 있죠. 아마 친윤 의원들이 아직 많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그 국민이나 당원 지지는 좀 있었는데 현역 의원들 지지는 좀 그때도 네. 좀 부족했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게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거고요. 예. 뭐 제가 아까 우리 자꾸 박원석 의원이 갈라치기 하는 것 같아요. 예, 말씀하세요. 예, 저는 한동훈 대표 잘해서 성공하기를 바라지 그렇습니까? 잘못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괜히 이제 갈라치기 계속 특검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지금. 아니, 특검은 그건 말이 안 되니까 법조인으로서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 좀 넘어가 볼까요? 예. 심우정 검찰총장 청문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여야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제2의 논두렁시계다. 검찰총장을 시켜줬더니 배응망덕하다. 폐륜적 수사다. 이런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뭐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제2의 논두렁식이라는 게 뭡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뭐 아무 죄도 없이 완전히 뭐 검찰이 그냥 무리하게 수사하다가 모욕만 주고 하다가 안타깝게 극단적인 선택했다. 예. 이런 뉘앙스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아무 죄 없이 수사받았습니까? 이인규 예. 중수부장이 해고록이 나왔죠? 해고록이. 예, 나는 대한민국의 검사였다. 네. 그 시계 있잖아요. 네. 2억 좀 넘죠. 이 부장 시계는 좀 뺍시다. 쪽팔리니까. 예. 이렇게 했다는 게 책에 나오지 않습니까? 책에 있죠. 예, 시계 안 받은 겁니까? 그리고 논두렁에 버렸다는 거는 검찰에서 흘린 게 아니다. 예. 이미 정정보도까지 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그 노정연 씨 지금 이제 그 남편이 종로의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 집 살 때 현금으로 쭉 간 거. 예. 그 이인규 해고록 보면 140만 달러 나옵니다. 그거는 또 집행유예 받았죠. 예, 그거는 송금에 대해서는 받았고. 예. 그다음에 500만 달러 연철호 씨하고 조카 있잖아 아들. 그거는요. 차용증을 썼어요. 그런데 사업이 안 갚아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해고록에는. 예, 회고록에. 그러면 이게 논두렁 시계가 뭐 죄 없이 노무현 대통령이 아무 죄도 없이 수사받다가 이게 아니잖아요. 네. 그게 프레임이 잘못됐고요. 네. 그다음에 배은망덕이고 뭐고 아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합니까? 윤 대통령이 수사하지 마라. 나 옛날에 내 총장 시켜주고 중앙지검장 시켜주고 야 수사하지 마. 이게 됩니까 지금? 네. 검찰이 알아서 수사하는데 대통령이 막을 수도 없고 네.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게 은혜가 이게 왜 나옵니까? 아니 범죄 덮어주는 게 은혜 갚는 겁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흥분하세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은혜 갚는 게 범죄를 덮어주는 게 은혜 갚는 거냐고요. 네. 그다음 대통령이 수사에 관여하느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이 수사에 관여 안 한다고 볼 근거는 뭔가요? 저 명품백 사건 보세요. 그 전주지검장 갔다가 중암지검장에 앉혀놓고 그 뒤로 결론이 저렇게 가고 있는데 그렇게 볼 근거는 없다고 보고 저는 네. 배은망덕이니 뭐 논두렁시계니 이런 프레임으로 검찰 수사나 정권의 의도를 반박하는 건 적절치 않다. 그 감정적인 얘기고요. 네. 저 수사 자체가 문 대통령을 지금 피의자로 특정할 만큼의 어떤 논리적인 그런 정합성이나 이런 걸 갖추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위가 타이스타짓에 취업해서 2년 넘게 월급을 받은 게 문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다. 이거잖아요. 네. 그 대가 관계가 있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 그러려면 적어도 세 가지 정도가 증명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네.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채용 과정에 좀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 근데 그게 증명이 안 됐어요. 그 사람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고 공공기관장으로 다 임원 추천위원회 거쳐가지고 임명이 됐습니다. 두 번째. 그 사위가 취업한 거 석연치 않은데 항공 경력자도 아니고 석연치 않은 거는 부적절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지 문 대통령이 거기에 관여했냐. 이게 증명이 돼야 돼요. 적어도 이상직 입에서 내가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한테 말씀드리고 그런 특혜를 줬다. 라는 식의 대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아니, 뭐 수사하겠죠. 혐의 그러니까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피의자 적시하고서 그리고, 어쨌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그 월급 받은 걸 뇌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그 사위라는 분이 타이도 안 가고 한국에 있으면서 놀면서 월급을 받았다. 타이 가서 출근도 안 하고 월급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적어도 이런 내용이 있어야 그게 뭔가 이게 뇌물로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는 데다가 아니 사위하고 장인 이것도 이혼한 전 사위하고 경제적 공동체? 그때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공동체가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앉아서 명품백 받았습니까? 일하고 월급 받은 건데 그게 어떻게 뇌물이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검찰이 법 앞에 누구나 그 만인이 평등하기 때문에 수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전직 대통령이라고 성역이 아니라고 보는데 네. 아니 논리적인 요건을 갖춰야죠. 이렇게 엉성하게 해놓고 피의자 적시해가지고 언론에 흘리고 또 똑같이 못된 짓 하는 겁니다. 옛날에 하던.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그렇게 좀 해보시라 그래요. 네. 아니 어떻게 근데 보세요? 그 박 의원님 그 태국 가가지고 서창호 씨 일하는 거 봤어요. 못 봤죠. 그러니까 근데 일했다고 해요. 아니 거기 검찰은 있잖아요. 그러면 일 안 제가 했다는 걸 봤냐고요. 그 회사가요. 페이퍼 컴퍼니예요. 윤건영 의원이 뭐라 했냐. 제일 많을 때 직원 4-5명이 나오고 표 파는 회사라 그랬어요. 근데 비행기 한 대도 없어요. 예. 표 파는 제일 많을 때 4-5명인데 박석호 사장보다 월급을 더 많은데 그런 회사가 전무가 왜 필요하고 이 젊은 사람이 비행경이 없는데 무슨 일 했냐고요. 예. 출근해가 일했냐고요. 예. 영어도 못하고 직원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예요. 표 파는 이스타즈에서 표 파는데 여직원이 표 파는 거예요. 아. 그 남자가 전무가 왜 필요해요. 일을 안 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는 매간 매직인 게 예. 예를 들어 이제 뭐 이상적이가 결격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이제 원래 부적격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예. 조국 당이 대변인이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어떤 자리든 주고 그 대가로 예. 타의 그 전무라는 실제는 이게 그냥 돈을 주기 위한 명분이죠. 명분으로. 예. 그래 준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중진공 그 이사장 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계속 돈 받았죠. 예. 공천, 그다음에 노선, M&A 이런 거죠. 이건 최악의 매관매직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만 더 중요한 게요. 예. 그 수사받고 온 사람들은 자료를 보잖아요. 예. 아무 말도 안 해요. 아, 그래. 전부 보지도 못한 사람이 막 떠들어 억울하다고. 거기 갔다 온 사람 백은우 네. 보고 왔잖아요. 예.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너무나 자료가 충분하니 백은우. 그다음에 임종석 조용하잖아요. 이상직 묵비권, 서창원 묵비권, 전 묵비권이야. 한마디도 못해. 그 왜 검찰이 방대한 자료를 자기 눈으로 봤거든. 야 이거 못 봐야 나간다. 아. 보질 않은 사람들이 자꾸 떠들어 밖에서. 그 변호사님, 보질 않은 사람들이. 변호사님 그 보셨어요? 보지 않은 사람이 아니, 저는 그거 안 서정욱 떠들잖아요. 변호사잖아요. 아니, 저거 뇌물이라고 지금 떠들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개인 의견 심지어 각자의- 다른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별건 수사하라고 이것도 수사하고 저것도 수사하라 그러던데 저런 식의 저는 이 사고방식이나 저런 식의 얘기가 좀 문제라고 보고요. 보세요.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저도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까지 저렇게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할 만큼의 저 사건에 대한 수사가 그렇게 정말 치밀하고 논리적인 구성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해서 수많은 반론 제기가 가능한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석연치 않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 취업이. 특혜성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서모 씨하고 이상직 전 의원 사이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때는 그 시점 2018년 7월 시점에는 타이 이스타젯이 이상직 전 의원의 회사라는 거를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다툼이 있어서 나중에 2020년 이후에 밝혀진 거죠. 이 그 배임이나 횡령 문제를 가지고 수사를 받다가 그 시점에는 타이 이스타젯이라는 회사가 그게 이상직하고 연관되는 회사라는 아무런 왜 겉으로 드러난 근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최소한 거기에 관여했어야 이게 대거 관계에 있는 뇌물죄 성립에 뭔가 이게 실마리라도 있지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지금. 근데 그걸 갖다가 마치 당연히 저건 직접 뇌물죄로 문 대통령 소환하고 수사하고 처벌해야 되는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저걸 가지고 소환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저렇게 그 검찰이 의도를 가지고 수사한다 해도 저렇게 엉성한 상황을 가지고 소환할 수 있을까는 못한다고 봅니다. 아, 저 못한다고 소환하고 영장까지 치는 거 걱정 안 하시네요. 소환하고 영장까지 칠 텐데 아니 제 말은 그걸 왜 임종수 실장 반박 못하고 왜 백은우는 왜 가만히 있냐 말이에요. 민정비서관까지 옛날에 그렇게 떠들었잖아요. 보고 왔기 때문에. 아, 예. 그래서 제가 두 분의 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예. 청와대 그 참모진들이 한심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 예. 두 분의 말씀 전부 개인 의견이십니다. 근데요, 이 지금 문다혜 씨의 그 주거도 압수수색하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피의자 뇌물수수의 피의자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적혀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다는 건 그만한 또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직접 뇌물로 돼 있는데요. 예. 처음에는 제3자 뇌물이었어요. 네. 바뀌었는데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의 계좌까지 일반인들도 계좌는 압수수색 영장 잘 안 해줘요. 그런데 대통령의 계좌를 판사가 네. 발부해 줬다는 거는요. 이거는 판사도 이게 범죄 혐의가 상당히 소명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잖아요. 지금요. 지금 김동연 경기지사 꼭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예. 아니, 도지사까지 하는 분이 소환하면 가지 말해. 이게 말입니까? 아니 도지사까지 경기도에 하는 분이 소환하면 가지 말해. 그럼 우리 전 국민이 검찰 소환하면 다 가지 마라 하면 이거 선동입니다. 제가 우리 모든 전국의 피해자님들 검찰이나 경찰 부르면 가지 마십시오. 이거 똑같잖아요. 아니 왜? 검사가 와서 휴대전화 맡기고 조서받는 방법도 있잖아요. 네. 근데 아니 가지 마라. 누구를 향해서 했듯이. 뭐 그거 김정숙 여사의 조사 방법은 저는 뭐 따로 별도로 할 수 있다 봐요. 아니 뭐 권양수 김정숙 여사 딴 장소에서 조사 내용이 중요하지 뭐 장소 어때요? 권양수 여사도 수사를 예. 했다면서요. 그런데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 검찰에 와야죠. 김정숙 여사는 제3의 장소에서 저는 뭐 할 수 있다 봐요. 알겠습니다. 아 이건 이제 김동연 지사 개인의 견해지. 예. 그걸 뭐 안 가겠다고 불복한 것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열올릴 문제는 아니고요. 네. 어찌 됐든 간에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적의 문 대통령을 피의자로 특정해서 소환해가지고 네. 뭐 어떤 그 이후에 추가적 조치를 할 만큼의 그런 구성 요건을 못 가졌다. 엉성하다. 예. 그렇게 근데 좀 보신다? 엉성하지 않은 얘기를 해봐라.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지금 청문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심우정 후보자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법무부 검찰과장 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요직을 거친 인물인데요. 이 심우정 이번 인사에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이제 김건희에서 오빠는 관여 안 했습니다. 아, 예. 일면식도 없고요. 물어보지 않았는데. 예.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3개월 동안 그 형사 1부장 할 때 예. 그 2년밖에 없고요. 예. 한마디로 왜 그럼 됐냐. 워낙에 검찰 조직 내에서 신망이 두텁고 능력이 탁월하고 예.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인사기획통이 좀 필요하다. 예. 이런 이제 판단이에요. 능력 검찰 조직에서 워낙 독보적이에요. 아, 다른 배경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수수사통을 못 믿는 거죠. 아, 그래요? 언제 내 뒤통수를 칠지 모른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그 행정통인 거죠. 기획통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조직을 안정시키고 검찰이 튀지 않도록 하고 이런 일종의 관리형 총장을 선택한 거라고 보고요. 네. 아니 이원석 전 총장도 대통령 사단이다. 검찰에 있을 때 이렇게 얘기됐던 사람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지금 관계가 다 틀어졌잖아요. 왜 그래요? 아니, 김건희 여사 수사 때문에 틀어진 거죠. 다 그 이슈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이슈가 불거지지 않을 수 있는 안전판을 예. 이제 선택한 거라고 보고요. 모르겠습니다. 검찰 내부 조직의 신망은 그 정도 검사 한 27, 8년 했으면 예. 뭐 웬만하면 없겠습니까? 그 위치까지 갔는데 이원석 총장에 대해서도 다 검찰 내부의 신망이 두텁고 이랬는데 나중에 가서는 저 네. 왜 저래? 이런 식의 논평들을 다 했지 않습니까? 서정욱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인사에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가 없다. 그건 거짓말이죠. 아. 검찰총장 인사에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가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아, 있다.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그런데 그 있습니다. 이원석 총장하고 대통령이 틀어진 거는 김건희에서 이게 아니고요. 이원석 총장이 아직 이재명 대표는 못 잡아있고 있잖아요. 수사를 못하니까 틀어진 거죠. 틀어진 거는 맞는데 그건 이게 이미 사전에 오래전부터 틀어진 거예요. 아니 수사를 잘 못하잖아요. 법원이 아직 영장을 안 이재명은 못 내주는데 잡아있고 있잖아요. 법원이 영장을 안 내준 걸 어떡하냐고요. 그걸 뭐 이원석 총장이 뭘 어떻게 해요. 그러게요. 예. 근데 그 진짜로 심우정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곧바로 뭐 김건희 여사 수사와 이렇게 마주칠 거 아닙니까?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도 맞닥뜨릴 텐데요. 어떻게 처리할 거라고 보세요? 있는 죄는 있다 하고 네. 없는 죄는 없다 하고 아하. 김건희 여사 죄는 없다 하고 예. 문재인 대통령 죄는 있다 하고 이러면 끝나는 거죠. 있는 죄는 있다 하고 없는 죄는 없다 하고 예. 김건희 여사 죄는 없잖아요. 저한테 물어보면 좀 그러니까 증거 제 말은 이 김건희 여사 무혐의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기소 이래 하면 돼요. 아니 결론이 다 이게 나왔어요. 국민적 눈높이를 한번 얘기를 해보죠. 세상에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앉아서 받은 명품백은 뇌물도 아니고 김영란법 위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선물이라 그러고 전직 대통령의 그것도 사위가 전 사위가 받은 월급은 뇌물이라 그러고 이게 국민들이 그때는 사위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들이 이해가 되겠냐고요 이거를 이런 검찰권 행사를. 그래서 아무리 검찰이 무슨 뭐 법리에 따라서 증거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다지만 네. 최소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놔야 되는데 네. 물론 김건희 여사 수사심의위원회 남았죠. 그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이 바뀔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엔 안 바뀐다고 봐요. 하여튼 심 후보자에 대해서는 심 아니 후보자에 그러니까 대해서. 똑같죠. 예. 뭐 특별히 다르겠습니까? 저분이 검찰총장이 된 배경은 예. 그런 거에 있어서 이 대통령실이나 정권이 어쨌든 예상하거나 기대하는 그런 범주를 벗어나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총장이 된 거죠. 그럼 전화를 했을까요? 우정아 이번에 네가 해라 이런 겁니까? 글쎄 뭐 꼭 전화해야 됩니까? 아니 제가 보기엔 너무 다른데 10초만 다 됐는 모르겠는데 시간이. 네. 5초만. 네. 예. 저도요. 문재인 대통령 사회가 300만 원짜리 파우치 지갑 받고 김건희 여사가 2억 2,300 받았으면 김건희 수사하고 사회를 봐주라 합니다. 액수가 다르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머지 얘기는 다음 주에 와서 해주시고요. 박원석 전 의원, 서정욱 변호사 두 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